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전체적인 요약을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됐더라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설명드렸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해가지고 사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재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이제 요 앞부분이 이제 기본이 바탕이 돼야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력계통공학을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하고 전력계통공학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이나 그러니까 송전, 변전, 발전, 배전, 그다음에 전력계통공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발전 쪽이 이제 시험 빈도가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 뒤에 가서 좀 적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배전공학이나 전력계통공학은 시험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쪽에 여러 번 반복을 해드리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가지고 찍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불로 리액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150kV 뭐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고 없죠? 2차 측이. 일반 변압기는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용량이 얼마냐면 전격 전압 23kV에 30MV짜리입니다. 1호사 쪽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걔는 100MV입니다. 여기 23kV 쪽에 설치되어 있는 불로 리액터입니다. 이렇게 단락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단락시켜 놓고 1차 측으로만 이렇게 갔죠. 불로 리액터 이렇게 보시면 변압기처럼 생겨 있으니까 어차피 리액터니까 변압기하고 똑같이 생겨 있습니다. 23kV 쪽은 이렇게 돼 있고 이건 1호사 쪽에 대한 그 콘덴서 쪽에 대한 이게 직렬 리액터가 되는 거죠. 콘덴서에 직렬로 리액터를 달아가지고 여기는 공심을 해가지고 얘에 대한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이제 불로 리액터입니다. 불로 리액터. 여기 이제 콘덴서 부분을 1호사 측에 달하는 부분들이고요. 1호사 측에는 하나, 둘, 셋, 3단을 다는데 앞에 5개, 뒤에 5개 가지고 뭐 10개씩 이렇게 다는 데들도 있고요. 개수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22,900 쪽은 제가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죠. 양단이고 이게 지금 3층 높이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요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22,900 쪽입니다. 요게 뭐라고요? 양쪽에 달려있는 게? 방전 코일. 맨 끝에 요쪽에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리액터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차단기가 달려있고요. 차단기도 이제 종류가 좀 틀리더라고요. 뭐 유입 차단기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좀 틀립니다. 차단기 앞에 뭐 달러기도 달려있고요. 그러면 차단기 2차 측에 방전 코일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콘덴서들이 달려있고, 방전 코일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리액터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용량이 5MV니까 요거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 다 명판들 찍어놨으니까. R상, S상, T상입니다. 세 줄이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세 개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돼 있죠. 그림으로 나중에 그려주실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걸고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이해하시라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여기도 똑같죠.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지금 이게 한 상인데 얘 용량이 238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68인가? 이게 뒤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제 방전 코일이고요. 여기 이제 리액터가 이 끝부분에 이렇게 리액터가 있죠. 여기 보시면 리액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전단에 이제 뭐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요거는 뭐 차단기 부분이고요. 요게 바로 이제 1호사 측에 대한 불로 리액터가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1호사 그 YI 델타 3, 4, 5 쪽에 가면 YI 델타로 단상 변압기가 되어 있는데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부싱이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다. 그럼 명판을 이제 가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불로 리액터인데 3, 4, 5kV로 되어 있죠. 근데 100MV가 되어 있습니다. 100MV짜리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 4, 5 쪽은. 그리고 1호사 쪽에는 100MV를 하나 쓰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전 설계치를 보니까 30MV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조상 설비에 대한 사진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자료들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거는 다른 출판사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배포는 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한번 보시고, 왜냐면 시중에서 책으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가지고 스캔을 뜬 겁니다. 스캔을 떠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집중용 세열은 뭐라고요? 단거리 송전선로.
지금까지 배우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려서 그립니다. 그건 기준을 뭐로 잡았냐? 기준을 얘는 전류로 잡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게 편하니까. 이번 시험 문제도 어떻게 했냐? 전압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송전단 효율을 계산해라. 25점짜리로 나왔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아까 얘기했죠? X성분하고 Y성분, 밑변 부분하고 높이 부분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와 같이 계산된다. 중거리 성전설로 T형. 이렇게 2분의 Z, 2분의 Z, Y 나와서 이걸 그림 그려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2분의 Z니까 두 번 생깁니다, 얘는.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복잡하죠. 왜냐면 두 번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임피던스를. 왜 임피던스를 두 번 계산을,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파이에러를 많이 씁니다. 파이에러 가면은 임피던스를 한 번만 그려주면 되죠. 대신 이제 어드미턴스 때문에 전류 분배가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는 전류 부분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지금. 뭐, 교재에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문제를 보게 된다든가 그러면 그쪽에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쫓아서 가서 보시면 되는데, 얘나 얘를 할 때는, 요거 설명은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요 전 과정에서 다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그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끝에서 가라. 항상.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ES를 기준으로 해서 전압 강화가 EC가 생기고 EC 쪽에서 IC하고 IR이 생기고 그 다음에 IS가 흐르고 ES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에서부터 옮겨가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항상. 그래야지만 그리기가 편합니다. 앞에서도 그려서 가실 수는 있는데 그림을 편하게 그리려면은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려나가시는 게 편합니다. 끝이 보니까 여기죠. ER이죠. 그럼 EC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2분의 IR이 나오죠. 2분의 IR 요만큼이 되니까 EC가 된 겁니다. EC가 또 이렇게 또 오려면 여기 어떻게 되죠? IS만큼도 전압 강화가 생겼죠. IS만큼 전압 강화가 생겼으니까 여기 E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ER, EC, ES. 그러면 여기 그려졌죠? 여기는 그려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 두 개가 있었으니까 요거에 대한 그 전압하고 똑같은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류가 또 틀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합성 전류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은 90도가 앞서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90도가 앞서는 겁니다. 여긴 충전 전류 아닙니까? C성분이니까. 요 EC를 기준으로 해서 90도가 앞서는 겁니다. EC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90도를 앞선 상태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IR은 처음에 여기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예? 여기 IC 그렸죠? 그럼 여기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부분이, 그게 합성 IS라는 겁니다. 여기 합성 IS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D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그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조금 헷갈립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아까처럼 90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양쪽에. ER이죠. ER. ER에서 이쪽을 쭉 오면은 요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겼으니까, 요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겼으니까 ES가 나온다. 이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류를 그릴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IC. IC가 어디냐? 이게 IC가 아니라 IR인데 이게 좀 이상하네. 오타가 생겨가지고. IR 성분이 있고, IR 성분에서 IC 성분, 요 ICR은 요거에 대해서 90도를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 I 부분은, 거기서 약간 그 위상 변이가 돼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요 I 부분은 요 ICS하고 요거의 합이니까, IS의 합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를 또 그려주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그려나가면 됩니다. 요걸 그려놓고, 또 요걸 그려놓고, 요거하고 요걸 맞추면 여기가 나오는 거고. 요거 좀 헷갈리신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림을 하나씩 뒤에서 쫓아가면서 아까 90도 올라간다는 그 개념만 가지고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건 좀 생략을 하고요. 전파 방정식 뭐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Z하고 Y를 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 전파 방정식이 R에 CG가 다 들어있는데 그 Z 부분이 R 플러스 JX가 있는 거고, 어드미터스 부분이 G 플러스 J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단위 길이당, 미소 부분당에 대한 것들을 직렬 임피던스하고 병렬 어드미터스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장거리 선로가 분포 정수라고 그랬죠? 분포 정수 할 때 어떻게 미소 부분을 봤죠? 그 미소 부분으로 계속 증가되는 부분을 분포 정수로 봤다 보니까 이 전파 방정식은 바로 어디서 세웠느냐?
바로 장거리 송전소를 해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소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아까처럼 요 그림을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시면은 여기서 이게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쌍곡성 함수까지 이런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유출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크레이머의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면 삼각함수가 나오는데 삼각함수를 또 그 삼각함수를 더해주고 빼주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각함수의 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면은 이런 전파 방정식이 나온다. 이게 전파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안에 있는 네 가지 정수가 사단자 정수가 되는 거고요. 예? 이 전파 방정식을 이끌어내는 게 어렵다 보니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걸 설명드린 자료는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안 넘어가는 건 거기 다 주석이 돼 있습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사코 코사 해가지고 사인은 사인 플러스는 사코 코사 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 해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로 해가지고 계산한다. 이런 삼각함수도 이용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뭐가 또 있었죠? 고유 임피던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언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300에서 500옴 정도다. 전파 정수에는 감쇄 정수하고 미상 정수로 나눠진다. 전파 속도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파 속도는 V는 루트 LC분의 1. 이런 수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단자 정수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단자 정수가 전달 임피던스다. 전압비나 전류비냐, 임피던스 비냐, 어드미턴스 비냐. 그러니까 임피던스 비나 어드미턴스 비는 분명히 단위가 있습니다. 전압이나 전류비는 단위가 없습니다. 숫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있는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위는.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A, B, C, D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또 단거리는 1Z01이라고 그랬죠? 요거 T형, 파이형 설명드렸죠? 사단자 정수의 법칙에는 AD-BC는 1이라는 부분, 여기에 요 ZTR이 이렇게 사단자 정수에 적용이 됐다. 그러면은 1Z01. 왜? 요거 설명드렸잖아요. 임피던스만 있으니까 1하고 1이 있고 임피던스 성분은 나오는데 어드미턴스 성분은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다 곱하면은 이거 계산하는 식 설명드렸죠?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식으로. 느낌 표현은 11. 그런 식으로 해서 써주시면 된다. 이제 전력 원선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력 원선도를 이해하려면 이제 그 벡터 표시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까 이해는 하셨고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런 내용들을 보기 좋게 써 나가는 겁니다. 송수전 전력 계산식을 이용을 해서 사단자 정수에서 여기 있는 송전단 전류, 수전단 전류, 그리고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에 관련된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로 나눠가지고 나중에 원의 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한 이 조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생략한 것 뿐입니다. 나중에 이것들 보시면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한 번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요거는 시험 빈도수가 적다 보니까 제가 생략을 했고, 단지 이제 시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전력 원선도를 알 수 있는 사항들 같은 거 물어보면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얘 부분을 가지고 요거를 지금 원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구한 겁니다.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그럼 요게 이제 방정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각도가 나오죠. 지점이 나오고 P 플러스 JQ를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송전단에 대한 부분하고 수전단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그려서 중심에 그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수전단 쪽에서는 송전단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수전단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회전하는 부분들을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상차각에 거의 맞게끔. 그래서 얘 부분하고 요 사이각에 따라서 여기 F, B 부분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뭐죠? 얘가 P였고 얘가 Q였죠. 제가 아까 반대로 설명드렸는데 얘 P고 얘가 Q가 되죠. 왜냐면 Q 성분이 작아야 되니까. P보다는. 그 P 성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요 각도를 향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Q 성분을 올리게 되면은 얘가 P가 늘어나겠죠. 그만큼 똑같은 전압에서 Q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률이 좋아지니까. 역률이 좋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선도상을 움직이면서 그만큼 더 공급할 수 있는 유효 전력의 양이 늘어난다. 왜? 여기서 F였는데 얘가
Q 성분이 이거였는데 Q 성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는 거는 얘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얘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은 똑같죠. 전압의 길이를 이거라고 따지면 R과 F가 전압의 길이라고 그러면 정전압 송전 방식이니까 R가 이쪽에 있더라도 전압의 길이는 똑같지 않습니까? 원의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P를 이만큼 공급하고 있었고 Q를 이만큼 공급받고 있었는데 Q를 더 늘려줍니다. Q를 더 늘려준다는 건 P가 여기 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P가.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부분에 있었는데 얘가 Q값이 올라갔습니다. Q값이 올라갔으면은 요 지점하고 만나는 지점이 요 지점 아닙니까? 그럼 여기로 가면 요만큼의 유효전력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류를 증가시키면은 어떻게 되냐? 유효전력이 증가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그 그림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실 원선도를 이제 그 벡터적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고, 요게 아까 봤던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지상 무효 전력 공급이 이렇게 있었다. 예? 부하 역류 곡선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있었고 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이쪽에 와 있을 거고, 역률이 되게 되면 여기 얘는 지상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얘는 요걸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얘는 여기에 대한 P값, 얘 때 오면 얘는 여기에 대한 P값, 얘는 요만큼의 P값을 보내줄 수가 있죠. 얘는 요만큼의 P값을 보내줄 수가 있고 얘는 이만큼의 P값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흡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여기 보시면은 수전단에서는 부하의 역률과 원선도상에서 요구되는 역률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무효전력을 따라 공급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은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개념만. 얘도 역률이 좋아졌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만큼을 더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역률이 나빠지면은 얘 곡선이 요걸 따라서 움직이니까. 역률에 따라서 얘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60은 여기란 얘기입니다. 역률이 좋아졌으니까. 얘는 여기 때까지 막 요 곡선이고요. 얘는 요렇게 나왔지만 실제는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만큼은 60만큼 얘는 역률이 이제 좋아졌다라는 걸 그림을 그리는 거고, 요 그림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게 바뀌게 되면은 20을 했었는데 얘 부분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역률이 올라가서 그 부분이 역률이 올라갔다는 건 이게 지금 진상 부분은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상에서. 그러면 이만큼의 역률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지점까지. 역률이 왔으면 나는 20메가 부분을 공급하고 있던 거를 여기 60메가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거 5가지. 예, 상차각, 그 다음 최대 전력, 효율, 그 다음 역률, 조상 용량. 이 5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상차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최대 전력,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효율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역률 나와야죠. 그럼 역률 나오면 조상 용량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연관돼서 이걸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전압조정 아까 V곡선, 페란티 효과, 페란티 효과 이렇게 나왔죠. 발전기 자기여자현상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림을 좀 더 그려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완돼야 될 게. 그러니까 그림이 자꾸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들을 많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이건 단거리일 때는 이렇게 전압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또 되겠지만, 장거리일 때는 진상전력이 커져서 요만큼까지 이렇게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럼 발전기 단자전압이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겠죠. 페란티 현상은. 그걸 설명하려면 장거리 성전설에서 여자가 없을 때, 무여자일 때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요렇게. 무여자일 때는 요렇게. 여자가 있으면 뭔가 좀 약간 더 커지겠죠. 여자가 있으니까 약간 더 커졌다 이거죠, 이렇게.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무여자가 되더라도 이만큼의 전압이 생성이 된다. 왜냐면, 단거리에서는, 여자가 있더라도 이만큼의 전압밖에 안 되는데, 예? 단거리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무여자가 있더라도 이만큼의 전압이 올라간다. 여기서 무여자일 때는 어떻게 되죠? 요만큼밖에 안 되죠? 단거리에서는. 그러니까 장거리에서는 무여자가 되더라도 지금 단자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전압, 여기는 전류. 왜? 단락비가 뭐라고 그랬죠? 위에는 전압, 밑에는 전류.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할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단락비. 그러니까 전압 전류를 가지고 이렇게 단락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쓰실 때 써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없으면 이거 무조건 암기를 해서 써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 흐름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암기를 해서 써주시는 게 좀 더 오래 간다는 얘기죠. 단락비 나왔죠. 그러니까 충전 전류하고 전압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 앞에 다시 뒤에 다시 자성 이런 것들은 애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지 아까 뭐라고요? 정무압계, 전압 밑에 삼류지계, 삼상 단락 전류와 같은 정격 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다. 단락비, 정무압계, 삼류지계, 정적 전압과 같은 무부하 전압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와 밑에는 삼상 단락 전류와 같은 삼상 단락 시 정격 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 그 단락비를 이용해서 아까 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을 그림을 그렸죠. 또 정격 속도에서 무부하 전격 전압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였네. 자, 정, 무, 압, 계 이걸 보고 저는 삼, 류 왜냐면 여기 전압이었으니까 전류, 류, 지, 계 이렇게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만의 여러분들 외우시는 걸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그림 아까 어떻게 했죠? 비슷하죠? 발전기 자기여자 부분하고 비슷하죠? 좀 틀립니다. 이걸 헷갈리시지만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서 들을 때 전압하고 전류 부분하고 단락비를 그릴 때 전압하고 전류 부분은 그림은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거기서는 왜? 여기가 이게 더 있었죠? 이렇게. 하나 더 있었고 여기 부분이 더 있었죠? 이거 곡선 자체가 이렇게 가고 왜? 여자 전류가 있던 이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자 전류가 있다. 근데 여기는 뭐죠? 단락 전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긴 여자 전류가 있는데 여긴 단락 전류가 있고 그 차이점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단락비를 할 땐 여자 전류가 필요 없습니다.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 할 땐 자기 여자니까 여자 전류가 필요하죠. 그리고 뭐죠? 무부하시가 필요하죠. 예? 무부하일 때도 장거리 송전선에서의 전압이 상승되는 현상이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니까. 자, 이런 거 보시면 발전기가 구조 성능에 미치는 영향. 단락비가 크다는 건 철기계, 단락비가 작다는 건 동기계. 제가 뭐 말을 하다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단락비가 크다는 걸 동기계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알아서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 반대로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락비가 큰 거는 철기계니까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수차 발전기 튼튼하니까. 예? 단락비가 작다는 건 동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좀 덜 튼튼하다. 이거는 화력 발전기. 그러면 화력 발전기는 작죠?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크겠죠? 수차 발전기는 크죠? 전압 변동률이 작겠죠?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으니까 안정된 항상이 크고 가격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웠었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도 8개로 외웠었습니다. 가격 구조, 가구, 가전, 요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단락비는 뒤에 또 나옵니다. 발전기 부분이 나오니까. 이거를 보실 때 발전기 단락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거고,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만 외운다면 나머지 건 다 반대니까. 근데 이쪽 게 다 좋습니다. 전기자 반작용도 좋고 뭐 좋은데 하나만 나쁩니다. 하나만. 나쁜 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좋은 쪽으로 쓰면 되니까. 답안지.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자, 얘는 이제 또 다른 책입니다. 자, 보시면 수키로, 수십, 100km, RL, RLC, RLCG, 집중정수, 단거리, T형, 파형, 분포정수.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거리 똑같죠? 그림 나오죠?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 이런 그림을 그려줬죠? 그 그림에 따른 수식 나왔죠? 수식 풀어서 해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 강화율이 나왔죠. 이번 시험 문제가 뭐였죠? 전압 강화율을 단거리 송전소에서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압 강화율을 계산하라. 이 전압 강화율 요거 쓰는 게 25점짜리입니다. 이거 거저 먹는 거죠, 그냥.
근데 거기에 얼마나 좀 플러스 그림을 그려주고 수식을 좀 이렇게 좀 잘 설명해주고 옆에다 1, 2, 3, 4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 한 다음에 여기 그림에다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여기 4번 이런 식으로 그림 달아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걸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주고 그러니까 채점자가 좀 더 보기 좋게끔 전압 변동률 나와주고 그 다음에 요게 송전단 전력까지 계산하게끔 딱 여기까지 끝내는 게 25점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요거 계산하는 부분들 나오죠. 이런 예제문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거 여기도 지금 이쪽으로 돼 있죠. 근데 다른 걸 보면은 기준이 틀려져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요게 이제 그림이 아까처럼 이렇게 너무 난잡하다 보니까 헷갈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쪽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라. 장거리 송전설로 전파 방정식 또 나오죠. 전파 방정식 할 때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장거리 송전소에 뭐 이게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하시오. 전파 방정식을 만들어라.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나중에 이상전압에서 늘어나는 부분. 이상전압에도 전압이 이렇게 증가될 거 아닙니까? 왜? 임피던스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것들을 이상전압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쌍곡선수가 나온다 이런 코사인 하이퍼보릭 감마, 사인 하이퍼보릭 감마, 탄젠트는 이렇게 나오고 예? 코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사인은 이렇게 나오고 탄젠트는 이 두 개를 합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반대. 이런 거는 참조를 한번 나중에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주신다면은 좀 더 점수를 받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 보면 또 다른 그림이 있으니까 여긴 똑같죠? Z는 Z 오메가라고 썼죠? 얘는 ZC라고 썼을 뿐입니다, 그냥. 감마, 전파정수. 이렇게 쓴 것 뿐입니다. 근데 이 ZY를 Z 오메가 루트 AC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 감쇄정수, 위상정수. 여기 나왔죠? 아까 어드민턴스 이거를 달라가고, 수전단 달라가고, 무브와 개방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파동 임피던스가 300인 거에 거꾸로 인덕턴스는 거꾸로 계산했다는 얘기죠. 거꾸로 계산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미리 H 캐리가 한 1.3, 뭐 1.5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00에서 500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킬로미터당. 사단자 정수 나오죠. 전달함수 나오는데 계산하는 부분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좀 틀려지는 게 이제 병렬로 됐을 때. 이 두 개의 병렬로 하는 부분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병렬로 해주게 되면 약간 복잡해진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A하고 D는 1회선인 경우하고 같고 B는 2분의 1이 되고 C는 2배로 된다. 왜? 지금 병렬이지 않습니까? 임피던스가 병렬이니까 Y쪽은 어떻게 되죠? 더해줘야 되니까 2배가 되겠죠. 그리고 임피던스 쪽은 두 개가 병렬로 됐으니까 당연히 2분의 1이 되겠죠. 전압비하고 전류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1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이것도 하다 보면 대충 답이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유추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들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가 막 복잡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은 P-JQ가 되고 P+JQ가 되는데 우리가 지상 무효 전력을 정으로 하다 보니까 전류에다가 공액을 취했다. 이걸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류 전력의 벡터에서 공액을 취하느냐 물어보면은 이 기본세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다 문제화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냐면 짬뽕입니다. 약간씩. 저쪽에서 물어볼 때 이쪽에 있는 걸 갖다가 좀 써줘야 되는 게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기본세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세에 있는 내용은 정독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저 뒤에 가서 그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해 위주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학원에 가서 6개월 동안 수업을 들으셔도 6개월 뒤에 들으면 다시 똑같습니다. 새로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6개월 듣고 나는 이제 됐어. 그리고 연구반 가면 모릅니다. 연구반 가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다시 또 기본반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를 지금 저는 방지를 하려고. 왜냐면 기본반에서 빨리 해서 연구반으로 가가지고 문제 빨리 해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년 2월 달에는 시험을 반드시 보십시오.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요 시험 보라고 매일 나눠드리죠. 나눠드리면 지금 채점 해드리지 않습니까? 점수는 제가 채점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점수는 제 관점이기 때문에 그 보완만 해드린 첨삭만 해드릴 거고요. 점수를 많이 주면 괜히 자기가 잘 쓴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점수는 제가 채점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전력 완성도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림 그려주고. 아까 이 내용 나왔던 건데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계산하는 내용 나올까요? 여기 이제 콘덴서 여기 나왔죠, 이게 그림.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가 2개가 아니라 3개죠? 하나 더 늘어나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아까 사진 보셨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 5메가. 50은 이제 그 1호사죠. 22,000은 다 5메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메가를 18개로 나눠볼까요? 230 몇인데 5,000 나누기 제가 항상 헷갈립니다. 나누기 18개 230 278이네요. 하나당 278 kVR이 달려있는 겁니다. 230인지 270인지 저도 항상 헷갈립니다. 200 달하는 건 압니다. 왜? 18개니까. 예? 고조파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 나중에 좀 보셔야 되고 요거는 조금 고조파 부분에 가서 플리커 고조파 때 가서 다시 좀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블루 리액터, SVC. SVC 가면 TCR, TSC, TCSC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는 요것들도 그때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그림 그리고 이거 25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에서는 이걸 설명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서 책이 없습니다. 연구원 가서는 이걸 여러분들이 해서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사성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페란티 효과 나오죠?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요. 아까 한 상당의 충족 용량 계산하는 거 설명드렸죠?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정도가 여기 나왔는데 이 안정도는 이제 아닙니다. 이제 건너뛰고 이 정도는. 이게 이제 기본 연구반에서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볼까요? 교류 전력 벡터 표시. 이제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연구반 수업을 들으시니까. 공액 부분. 단거리 송전설로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요 그림하고 아까 다른 사람의 그림 들어보면 얘는 약간 허전해 보이죠, 뭔가. 설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이. ES는 뭐고, ER은 뭐고, 예? 그리고 요 밑에도 이렇게 가로 밑에다 해놓고 단거리 송전설로 이렇게 막 주석을 달아놓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좀 뭔가 틀려 보인다는 얘기죠. 뭐, 단지 나는 한 줄만 바꿨을 때, 그러니까, 뭐죠? 얼굴에 점만 하나 찍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이제 이게 뭐라는 걸 항상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ES는 뭐고, 그래야지 그 그림을 딱 그리는 것보다는, 아, 이 사람이 확실히 알고 있구나라는 걸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은 상관없습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안 그리면 안 되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셔도 여기다 좀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압 강한을 넣고 전력 손실 넣고 전력 손실률을 넣고 이렇게 써주시는 이게 25점짜리다 이거죠. 중거리는 T형 부분 어떻게 됐죠? 기준이 여기서 있었죠. 2분의 1, 2분의 1. 이거 어렵지 않죠? IR 똑같고 여기 IC는 뭐죠? 요거에 대해서 90도가 딱 하니까. 그럼 그거 맞춰서 그러면 여기 흐르는 IS다.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그림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그림이 잘못 그려진 게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자료도. 그래서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는데 요 다음에 파이형의 그림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파이형 관계식을 구해라. 이건 뭐 밀만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 자, 보시면은 이게 전압은 됐죠, 이렇게. 예? 전류를 할 때 IR이 있고, 그럼 뭐가 있죠? 요거 IR 있고, ICR은 IR의 90도입니다. IR 있고, ICR은 뭐죠? ER의 90도가 올라가죠? 왜? 전압 ER에 대해서 90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 여기 IR 있고, ICR은 전압 ER에 대해서 90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ICR하고 IR을 합하면 뭐가 나오죠? I가 나오죠. 어떤 I? 요 I가 나오죠. 이 I는 ICR하고 IR을 합한 거죠. ICR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럼
얘는 ICS는 뭐에 대해서? 여기 걸려있는 전압에 대해서. ICS는 여기 걸려있는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90도가. 예? 요 ES에 대해서. 진상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IS는 I 더하기 ICS가 되겠죠. I 더하기 ICS. I 더하기 ICS가 되니까 얘는 이렇게 IS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요 그림을 그리시게 여기가 조금 헷갈립니다. 요 그림 그리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그림들은 이제 잘 안 보여졌죠. 그래서 제가 대충 90도를 넘어가라는 부분을 설명드렸던 거고, 요걸 보시면 90도가 넘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얘는 똑같고, 얘를 그릴 때 처음에 얘를 그렸죠. 그럼 얘를 그리려면 요 전압에 대해서 90도를 그렸습니다. 그럼 이 전류하고 이 전류 합이 요거 아닙니까? I가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I가 나왔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ICS가 있어야지, 그죠? 거꾸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거꾸로 가라고 그랬죠. 무조건. 그럼 ICS는 뭡니까? 요 ES에 대해서 90도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하고 요 I하고 합한 요게 뭐죠? 이렇게 합한 게 요게 IS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A, B, C, D 이거는 뭐 그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전력 원선도 하는 방법이고요. 원선도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전압 유지 이것도 아까 그 그림 그렸던 내용들을 이제 써 드린 겁니다. 개념은. 가공선과 지중선의 특성 임피던스 전파속도 설명드렸죠? 뭐가 차이가 나죠? 유전율. 특성 임피던스에서 유전율이 차이 나고 전파속도는 V는 루트 LC분의 1. 특성 임피던스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숫자? 138.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EH. D 대신에. 예? R분의 R. 요거는 뭐가 있었죠? 가공선은 이게 138. 3 곱하기 10의 5성. 이거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 수식 쓰면 되는데 언제 계산기 누르고 있습니까, 이거? 계산기 누르면 나오는데 10의 3성을 10의 6승으로 곱해가지고 막 이렇게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다는 얘기죠. 이거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건 다 암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쓰고 138. 이거 그대로 나오죠.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EH는 어떻게 된다고요? R분의 EH 여기 있고 여기 R분의 EH 있으니까 이거 자성이 돼가지고 루트 씌우니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흐름들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전율. 그 다음에 여기서 고유성전 용량, 특성 임피던스 하게 되면 그 임피던스하고 어드민턴스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서지 임피던스를. 서지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서지 임피던스를 어떻게 됩니까? 전압으로 나눠져가지고 고유성전 용량을 계산해야 되죠. 이런 문제도 참 괜찮은 겁니다, 지금. 왜? 아까 특성 임피던스를 알고, 서지 임피던스 로딩, 고유성전 용량을 계산하려면 전압을 갖다 쓰면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못 푼다는 얘기죠. 처음에 Z오메가를 앞에서 구하고, 전압은 여기 765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다. 고유성전 용량을, 최대 성전 용량을 C로 계산하셔. 그러니까, C이니까 고유성전 용량을 계산하는구나. 최대 성전 용량을.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선로정수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길이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선로정수하고 길이에 의해서 어떤 그 정수값이 계산이 되겠죠? 예? 그 계산된 값을 가지고 넣으니까 어떻게 된다? 나온다는 얘기죠. 최대 성전 용량은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길이에 따라서 또 여기 L이 들어가니까 그럼 얼마만큼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제들은 거의 여기 있는 변수들 다 씁니다. 근데 외국 P를 볼 때는 여기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변수 안 쓰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 있는 거 다 넣어가지고 나오는 값으로 쓴다는 얘기죠. 객관식으로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값을 넣으면 나오는 값이 있습니다. 그걸 넣으면 틀린다는 얘기죠. 일부는 안 쓰는 값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출제자가 물어보는 문제가 뭐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답안을 쓰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에 대한 원인과 방지 대책을 설명하죠. 그럼 뭐였죠? 뭘 쓰라고요? 페란치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 대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 개를.
그러면 그걸 다 쓰다 보면 25점짜리를 쓴다 그러면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배분을 할 건지. 발전기 자기여자현상에서 그림 그려줘야 돼요. 페란첸상 등가위로 그려줘야 돼요. 단거리 송전선로를 그려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전압이 되는데 장거리 송전선로가 되다 보니까 페란첸상에서 벡터도가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전압이 상승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설명해주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해주고 발전기 자기여자현상 가가지고 단락비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림을 통해가지고 무여자가 되더라도 장거리에서는 전압이 상승된다라는 걸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단병중등 해가지고 설명해주고 단락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수식 같은 거 넣어주고 이걸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부하시험, 단락시험을 통한 특성 임피던스 전파정수 이거 뭐예요? 수전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개방하고 송전단을 아닙니다. 무조건 다 수전단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 4단자 정수 그러니까 ES, IS로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전파방정식 4단자 정수를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렸었는데 예? 기본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4단자 정수는 ES, IS입니다. 이렇게 예? 송전단에 대한 전압과 송전단에 대한 전류는 수전단에 대한 전압과 수전단에 대한 전류 그 다음에 수전단에 대한 전류와 전압과 수전단에 대한 전류로 IR 된다. 그때 나오는 이 정수 A, B, C, D가 4단자 정수라고 하고 얘는 전압비고 얘는 전립이다. 근데 우리는 계산할 때 얘는 0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송전단은 상관하지 말고 수전단만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전단에 대한 전류가 개방됐을 때 예? 수전단에 대한 전압이 단락됐을 때 단락이 된다는 건 얘가 0이었을 때 개방이 된다는 것도 얘가 0이었을 때 예? 그 조건을 가지고 A, B, C, D를 이용을 해서 이 ES하고 IS를 구하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저렇게 나오면은 네. 단거리도 가능하고 장거리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이 문제는 전파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지만 됩니다. 예. 무부하 시험 및 단락 시험을 통한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 조건을 무부하 시험하고 단락 시험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전파 방정식에서 얘를 죽여가지고 사인하고 코사인에서 왜냐면 전파 방정식에 보면은 여기 제트오메하고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파 정수. 예. 왜? 그게 없으면 계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다른 식에서는 다른 식으로 했었죠. 걔는 그거란 얘기죠. 단거리에서는 또 단락하고 개방하는데 전파 정수가 없으니까 예. 그거는 되는데 예. 전파 정수 때문에 장거리로. 그렇죠. 여기서는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를 같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까는 뭐냐? 특성 임피던스만 계산할 때는 아까 EIZ, EZY, IZY에서 특성 임피던스는 그 단락시의 임피던스하고 병렬시의 어둠 임피던스 그걸 가지고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 미소 변화에 대한 변화분으로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냐? 그게 아니죠. 문제 내용을.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시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감마 예. 때문에. 그렇죠. 전파 정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전파 정수 감마.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면 여기는 특성 임피던스가 전파 정수가 들어간 걸 이용을 해야지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근데 아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뭐 설명하시오라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유도가. 단락비 나오죠? 그림. 단락비가 나왔을 때는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나왔을 때는 이런 그림이 있고 여기 여자가 되면 하나 더 추가가 되죠. 예? 이게 무여자고 여자 시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거리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장거리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림이 이제 제가 원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수차 발전기는 0.8에서 1.2, 터빈 발전기는 0.6에서 0.8, 0.4에서 0.8 정도. 털기계, 동기계 이렇게 발전기 여기 나왔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때도 요거를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 보시면 얘는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단거리 때 문제가 되는 전압. 여기 장거리인데 무여자에 있을 때의 전압. 장거리인데 여자시의 전압. 이렇게. 단락비는 또 요거하고 요거의 또 비율을 뭐 가지고 또 단락비라고 또 하기도 하는데 그 앞에 그림하고 보시면 또 틀려집니다. 거기서는 요거하고 요거만 있었죠? 틀리다는 얘기죠. 정의가. 얘는 그냥 그거분의 그거가 아니라 요때 전압, 요때 전압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IN분의 I2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IN의 I2는 삼각형 비례관계에서 얘 부분을 계산해가지고 뭐 VN으로 계산한다. 여기는 이게 없죠? 예? 여기 이제 단락시, 여기 무브와 포화시. 요때 이 부분하고 요때 이 부분을 가지고 요거하고 요거에 비대한 비율을 계산하는 게 이제 단락 비율을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Z로. 왜? 그래서 단락비는 KS는 ZS분의 1이 나옵니다. 단락비는. 왜? 여기는 단락비가 임피던스가 나와야 되니까 I하고 R 값을 해서 V하고 I 값을 해가지고 임피던스 값을 만들어서 계산한 겁니다. 그냥. 그걸 하기 위해서 요거분의 요거의 비율이 단락비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여기 벡터들 이용한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송정용량 계산법 뭐 나와야죠? 고성상수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송정용 계수가 60, 600, 800, 1200 나왔죠. 60, 100, 140kV에 따라서 600, 800, 1200이 나온다. 요거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써주고 안 써준 거에 따라서 1점, 2점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성상수 쓰고 수식만 써주시는 거하고 거기다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는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제가 잡아드리는데 세부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더 암기를 해서 더 추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뭐였죠? 5.5, 0.6에 100분의 PR. 근데 거꾸로 PR은 또 100분의 5.5분의 V제곱 마이너스 0.6에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거는 외우는데 요것도 안 외우죠. 네? 나중에 이런 것들도 외워주셔야죠.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죠? 근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제가 오늘만 해도 고성상수는 한 10번을 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항상 중요한 거는 제가 10번 정도는 하루 동안에 외쳐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가져가셨습니다. 성전용량 증대 방안, 단거리 뭐라고요? 허, 강, 효. 허용전류, 전압강화, 효율. 나오나요? 장거리 뭐라고요? 상조효경, 상차가, 조상기용량, 효율, 경제적일 것. 나중에 보면 효율, 경제적 뭐 이런 거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송정용량 계수법, CV, 냉가, 요 그림 같은 거 이제 그려주고. 광극초. 광극초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지중 케이블 나오면은, 지중 케이블의 용량 증대 나오면 광극초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광극초가 뭐죠? 관로기중, 예? 극조원, 초전도. 그러면은 일단 기본 점수는 맞는다는 얘기죠. 25점짜리 10점은 일단 맞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키워드가 나와야지 10점이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좀 그림 그리면 15점이 나오는 거고. 키워드가 다 들어가면 무조건 10점 이상은 다 줍니다. 15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나오면 그 옆에 설명을 못 쓸 수는 없거든요. 뭐 이런 거 넘어가고요. 이거 뭐 귀하경험점 이거는 나중에 저쪽에서 또 나옵니다. 여기 전기자 진상곡선, 발전기 자기여자에서 이런 식으로 회로 그려주고 지상전류인경우, 진상전류인경우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회로를 썼으면 그 회로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없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죠? 있는 게 낫죠?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임피던스 할 때 여기 없었죠, 밑에. 그리고 이런 것들. 뭐라는 걸 설명을 해주시면 눈에 잘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식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전파 속도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죠? 이렇게 넣고 계산하면은 138 로그 11m라는 R분의 2H. 저희는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유도하는 결론이 뭐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게 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가야 되는지 먼저 이해를 하고 답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그거를 유출해서 쓰실 수가 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시험을 보는데 키워드만 생각이 나고
그 키워드 딸린 저기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한참을. 사람이 이렇게 맹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1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반 교재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T형, 파형 4단자 정수 계산하는 거는 25점짜리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문제들은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빈도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반에서 뭐냐? 기본반에서 지금 배웠던 그 개념을 가지고 확대를 해서 연구반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송전 특성을 마치고요. 다음 주엔 중성접 접지 방식을 할 겁니다. 미리 좀 예습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요 자료는 제가 오늘 또 IC6185 교육이 요 다음에 또 학원에서 있어가지고 저녁 좀 늦게 좀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